기후에너지 TV의 김태선입니다. 저희 TV는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기후에너지 TV를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용들은 뭐 기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뭐 탄소 시장하고 에너지 시장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시장에 대한 마켓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이 있고 해외 시장이 있고 그렇게 이제 양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또다시 이제 강제되는 규제 성격의 그런 시장이 있고, 반대로 민간 차원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서 유통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돼 있는 것들은 뭐 언론상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할 텐데 그 영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강제 규제 시장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ETS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 또는 뭐 시스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ETS다라고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도메스틱에서의 강제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은 정부가 어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이제 강제 요인들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량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운영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제 시장인데 해외 같은 국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에서 주도하는 그런 마켓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UNFCC에서 이제 하고 있는 뭐 CDM 사업들도 하나의 어떤 강제 성격은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아주 강한 그 규제는 아니었죠. 자발적인 성격이 약간 있었던 성격이 되겠고요. 최근에 항공 쪽에, 그러니까 이카오 코르시아 그 스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업종에서의 어떤 그 규제 성격인 그런 스킴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해운 업종, 마린 업종에서 또 얘기되는 것들이 IMO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국제 시장이면서 강제 성격이 있는 시장은 이제 ETS랑 이카오랑 IMO 이런 그 어떤 스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맨 밑단에는 이제 자발적 시장이 있는데, 자발적 시장은 말씀 그대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서 규제 시장에다가 공급하든지 아니면은 뭐 ESG 경영, 뭐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 크레딧을 쓰는 그런 또 스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그 메커니즘은 그 인증기관들이죠. 베라나 골든 스탠다드, 그리고 이런 주요 업체들이 이제 크레딧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 시장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고 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소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 단체들은 자발적 크레딧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소각하는 그런 일들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발적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크레딧들은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자발적 시장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수급을 이용해서 가격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마켓에서도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룰 베이스 이런 그 메커니즘에도 이제 공급을 해주는 아주 그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용처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뭐 규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 이제 언론 지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발적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자발적 시장에서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상당합니다. 글로벌한 시장에서 보면은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개수가 이제 10,0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이제
유용성이나 이제 범용성, 확장성이 이제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발적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뭐 여러 면에서 비즈니스나 이런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소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발적 시장이랑 강제적 시장이랑 거기서 생성된 탄소 배출 크레딧은 동일하게 서로 취급하는 게 네. 되는 건가요? 그 톤당 1톤씩은 똑같이 밸류가 되는데 이제 가격 면에서는 이제 다르죠. 그 자발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크레딧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성, 그 크레딧 면에서 어떤 신뢰가 좀 떨어지고요. 규제 시장인 그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크레딧은 정부가 담보하는 그 크레딧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죠. 그래서 이제 같은 1톤이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은 상당히 다르다. 네. 끝. 아, 그러면 그 교환할 때 가치가 다른데 그러면은 어떻게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딧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건가요? 강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딧이랑 교환을 할 때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딧은 가치가 낮으니까 교환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 규제 시장에서 달성하지 못한 크레딧에 대한 부족량을 자발적 시장에 있는 크레딧을 쓰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보충해갖고 네. 메꿀 때 이 낮은 가치의 크레딧이라도 가서 이제 보탬이 돼서 어쨌든 되게 쓰자. 감축 목표를 자발적 크레딧에 있는 것, 가격을 떠나서 같은 1톤이지만은 자발적 것들도 써서 전체에 대한 감축을 달성하자라는 게 자발적 시장의 그 태생에 대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현재 저희 한국에서의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크레딧 사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제 사용 시장도 중인가요? 네. 그 경기가 둔화가 돼가지고 규제 시장도 이제 많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 주고 자발적 크레딧을 살 이유는 없죠. 규제 시장에서 얻은 그 크레딧은 무상으로 얻어놨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에서 돈 주고 가격이 싸더라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어서 뭐 양쪽 다 시장은 있는데 공급이 많이 넘쳐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